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중2 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2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도 합니다. 앞으로 고등과정을 공부할 때 이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 중등과정의 베이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중2 과정이 앞으로 하는 수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고 학습을 제대로 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1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서 조금 다른 느낌, 왜냐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이 있었겠지만 자유학년제로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느낌 없이 지냈었다면 중2 때부터는 좀 다르죠. 3월에 새학기 시작해서 5월에 시험 중간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지나면 7월, 6월 말에서 7월 되면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좀 짧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5월 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냥 시간 금방 가는데 또 바로 기말고사를 봐야 돼서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는 게 이제 버겁죠. 한 번도 이런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들이라 이제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목고라든지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에서 좀 특별한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중2 첫 시험부터도 내신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2부터는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러면 중2 상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유리수와 소수라 그래서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무리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잠깐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순환소수가 나오면서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언급 정도로 했다가 그 개념이 확장돼서 중 3학년 1학기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제 제곱근을 배우면서 무리수가 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 단항식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곱해법칙, 합해법칙, 차해법칙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적 아이들이 다항식 계산보다 단항식 계산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기탄 수학을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탄 수학의 L 과정의 1단계거든요. 그걸 봐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 연산이 조금 탄탄한다는 느낌을 받고 이때 이 과정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연산에서 기본이 되기도 하고 고등과정 가서도 연산이 나올 때 다항식 계산은 고등과정 첫 단원이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때 등식의 변형이라고 해서 식을 변형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게 지금 이게 종목이 바뀌면서 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식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전 과정에서는 중2 때 이걸 연습을 다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게 고등과정으로 다 넘어갔어요. 중2-상에서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기탄을 가지고 그 과정까지 같이 미리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학기 중이라면 아마 시험 대비하느라 그 부분까지 부담이 될 테고 선행학습을 나가는 친구라면 기탄 L-1 과정과 L-2 과정 추천드릴게요. 그리고는 이제 2단원이 부등식인데 학생들이 부등식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말 그대로 부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은데 이거에서 범위를 구하는 부분이 웬만큼은 다 고등과정으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일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에서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 거의 대부분 부등식을 이야기할 정도니까 부등식만큼은 미리 예습을 꼭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연립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 활용인 거죠. 연립방정식 계산은 1차 방정식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연립방정식 활용은 문자 2개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1차 방정식 활용이 잘 안 됐던 친구들은 여기서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의해서 그때 안 됐던 학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식을 세울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만약에 나간다면 1-1 나가고 보통은 1-1 심화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1-1 나가고 2-1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식을 잘 못 세웠던 친구들은 연립 방정식 활용해서 문자 2개를 세우다 보면 그거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생기기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상황을 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4단원이 함수. 여기서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중 1-4항에서 나왔던 정비례에서 거기에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위아래로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정비례 완비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며 1차 함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은 거의 같은 거여서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수학을 암기하듯이 하면 이 함수 파트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개념만 잘 잡아주면 함수만큼 수월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 개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중3 때 2차 함수를 배우게 되고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또 고등과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 연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2상 내용은 내용 자체도 다른 학년에 비해서 많고 시험도 보지 않다가 시험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그런 학습에 대한 부담과 시간 배분이랑 이런 습관들을 조금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2병이라는 게 있어서 어머님들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살려갈 수 있도록 어머님이나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중2하 과정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